はい。はい。どうも遅くなってすみません。今日は第234回、韓国草の根塾オンラインセミナー、これから始めます。やはり連休の半ばということなので、あまり参加多くないですが、ちょっとやっていきます。今日は民主市民教育というテーマで、えー多分日本ではあまり馴染みのない言葉だと思いますが、韓国ではこの民主主義の発展で、かなり大きな役割をしているんではないかと考えて、今日、このテーマにしました. 오늘은 주제는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주제이고요. 사실 일본에서는 이런 용어는 아마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촛불혁명, 비롯한 그런 민주주의 아니면 시민사회의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はい。今までですね、こういったテーマで、やったことがね、多分一度も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なので、ちょっと僕もですね、ちゃんと通訳できるかどうかわからないんですが、ちょっとその点、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지금까지 이런 주제로 세미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한국의 사회 문제, 아니면 한국의 일본의 역사 문제, 이런 거 치료하고 올해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 12.3 계엄령 그 주제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통역할 수 있는지 좀 약간 자신이 없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自己紹介から ちょっと 간단히 お願いします. 네. 저는 한국 서울에서 민주시민교육 곁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상임연구원 맡고 있는 권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私は、韓国ソウルで民主市民教育協という団体で、専任研究員をしている권혜진さんです.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되나요? 권혜진 선생 뭐 이렇게 뭐 네, 씨 뭐 선생님. 이렇게 해서 권 선생님은 원래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 하다가 되는 건지. 아니요. 저는 원래 그런 활동 했었죠. 시민교육을 그 사회 진출하면서 계속해서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되네요. 네, 뭐 조금 오래됐습니다. コンさん、僕がですね、今、もともとこういう活動をしていたんですか、あるいは他の活動をして、こういう活動に移ったんですかって聞いたら、大学っていうかね、学校を卒業して、あと、もうほぼこういう活動をずっとしているそうです。かなり長いこと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また今日の、発表の中でもいろいろ聞けるかと思いますので、그러면, 화면 공유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画面共有していただいて話を聞くようにしましょう。何人もね。좀 공유가. 화면 공유할까요? 어떻게 예, 화면 공유 시작이 좀 부탁합니다. 보이시나요? 네네네. これは、発表者だけにしよう。はい。で、これを押して、はい。いえいえ。네, 시작을 하도록
예, 시작하면 되겠죠? 네네, 음. 부탁합니다. 예,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뭐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우리 그 한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여기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서는 많은 곳에서 제도화되어 있지만 국가에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まずですね、民主市民教育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また後で詳しくその内容を説明しますが、今現在ですね、地方自治体の中では、この民主市民教育というのがある程度こう制度になっています。ただ、中央政府レベルでは、まだそういった法制化などの制度化はされていません。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곧 제도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このですね、民主市民教育を制度的に整備しよう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またいろいろこう議論はありますが、今後ちゃんとした法的な整備、制度化するであろうと考えています。 한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보면 광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韓国の民主主義を考えたときに、そのキーワードとして広場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예,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국민과의 소통 혹은 독재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시민들이 저항을 하는 공간이 바로 광장이죠. 韓国で広場というとですね、国家権力の暴力に対抗する、あるいは、市民が連帯する、そして独裁に対して戦う、そういったイメージが、広場という中に込められています。 그래서 한국의 광장의 민주주의는 그 1961년에 4.19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승만 정부가 영구적인 집권을 하려고 했던 것을 막아냈던 과정이 있었었고요. まず、この広場ということで考えると、1961年に、419革命によって、イスンマンが永久政権執権をしようとしたことを、イスンマンを打倒したこういう戦いがありました。 네. 대표적으로 또 1987년에 그 전두환 군사정부가 있었을 때 대통령을 그 체육관에서 뽑았던 것에 것과 이제 많은 부분 속에서의 독재를 막아내고자 87년 6월 항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また、代表的なものとしては、1987年、チョンドファンの独裁政権の時に、チョンドファンが、いわゆる体育館の中で、大議員によって選ばれる大統領という制度だったんですが、これに対抗して、直接国民が大統領を選ぶということを主張した、6月革命、6月構想というのがあります。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광우병 위험 소고기를 그 이명박 정부에서 수입하려고 했던 것을 시민들이 광장 촛불 혁명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막아냈던 과정도 있었습니다. また、2008年には、狂牛病の輸入ですね、これを、許可しようとしたイ・ミョンバク政権に対抗して大きな戦い、これも、ろうそく革命と言われますが、大きな戦いがありました。 당시에 제가 참여했던 그 집회였었고요. 2008년 광우병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복역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예. 그 어느 정도, 네. 그 2008년 광우병 촛불 때요. 그, 집회, 그, 무슨, 예, 무슨,
주동자로 몰려서 어쨌든 이제 그러셨구나. 감옥에 갔다 온 6개월 동안 감옥을 갔다 왔고 이후에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ねうんあですね、この時にですね、このヘジンさんは、逮捕・起訴されて6ヶ月間、の懲役刑を受けたそうです。まあ、その後ですね、その後の民主化の流れで、これは、赦免、になりましたが、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국정을 그 사유화하는 과정 혹은 개인에게 국정을 일단은 좀 그 친한 사람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결국은 탄핵시켰던 2017년 촛불혁명이 일어났었죠. うん。また、2016年、17年にはですね、パククネが、チェイスンシルに、とですね、いわゆる国政労働というのかな、国の政治が全く権限も何もない知人に影響で、それによってこう左右されるということがあり、そこに対して多くの国民が怒り、パククネが退陣すると。罷免され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네. 그 이후에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12.3 그 계엄 선포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이 그 윤석열 정부의 이 독재 혹은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는 여러 가지의 그 방식으로 정말 초유의 그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를 또 막아냈던 과정들이 있었죠. で、また、去年12月3日にはユン・ソギョルによって行われた、軍事クーデターですね、戒厳令によるクーデター、軍隊によって国会を解散させようという、これに対する反撃戦いがありました。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광장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이다. 그리고 국가는 시민의 의견, 국민의 생각을 배반하거나 누르려고 했을 경우 광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냈던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これはですね、結局市民がこの国の主人で主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また国が市民の意見を無視した場合、市民は広場に集まって、その力によって政府を、方向を変えたり、あるいは政府を倒すという、このような歴史があったわけです。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어떤 그 선진국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ねですので、全世界的に見ても、韓国は民主主義の先進国だという、そういう評価を受けることもできるわけです。그렇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일까라고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しかし、果たして韓国の民主主義は成熟したものなのかという、疑問、悩みがあります。예컨대 어, 그 가정에서는 아직도 남성 중심 사회, 그리고 그, 뭐 그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는 여성이 육아를 책임져야 되면서 회사 일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직장 상사에 의해서 사실은 자신의 그 직원들이 자율성을 발휘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힘들고요. 학생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직도 자신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しかしですね、韓国、例えば、家を見るとね、家庭を見ると、やはり男性中心主義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また、職場を見ると、女性が非常に抑圧されていると、例えば育児の休暇なども十分に取れない、という、あるいは上司ですね、の
いいことには逆らえないという、風潮文化がまだあるわけですね。また学校の中でも、学生生徒は自由に、自分の考えを言うことができない、そういう、現実があります。 정리하자면 광장의 민주주의는 성숙해 있지만 생활 속의 일상의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ですので、広場で表される民主主義というのは非常に成熟して、高度なものと言えますが、日常の生活の中では、この民主主義というのがまだまだ、十分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네. 음, 그래서 일상의 민주주의가 최근 10년 전서부터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で、このような日常の民主主義というのがですね、この10年ぐらいの間に非常に大きな、話題というかテーマになっています。어, 스웨덴은 그 시민사회의 주도성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동아리 활동 혹은 어떤 학습 모임 등등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이런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정치 의식 혹은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향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죠. 例えばですね、スウェーデンの場合は、様々な、小さな集まりですね、サークルであったり、勉強会であったり、そういった集まりが、ネットワークが作られています。で、それがですね、下から上へとですね、声を発していく、組織化されていくという構造になっています。어, 당연히 한국의 일상의 민주주의도 스웨덴 방식을 고민하면서 일상 속에서 다양한 정치 결사체 혹은 어떤 다양한 학습 모임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그 시민들이 직접 정치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ですので、韓国もですね、このスウェーデンのように、様々な多彩な小さなグループ、あるいは学習会ですね、というものができ、で、その中のネットワークによってですね、政治的な、社会的な課題を解決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きな課題となっています。 예,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저희가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그 2014년 이후에, 그러니까 11년 전 이후부터 해서 광역단체, 기초단체, 교육청 등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조례가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この結果ですね、2014年から、広域の大きな自治体、あるいは、市や郡の小さい単位の基礎単位の自治体ですね、あるいは教育委員会、韓国では教育庁と言います。こういうところで、民主市民教育を、支援する、条例ですね、というものが、作られていきます。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약 7, 8년 전에 설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また、文在寅政権ができたとき、今から約7、8年前ですね、この時にも文在寅政権は、この民主市民教育というものを100の課題の一つとして挙げていました。 예, 그 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1990년대 후반에 독일 아덴ауer 재단이라고 하면서 참여식 교육 방법, 민주시민교육 혹은 이제 지금으로 보면 정치교육과 같은 거죠. 이런 시민교육이 소개되었고, 한국의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교육이 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를 했었습니다.
うん。韓国の民主市民教育がどのように作られてい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見ると、1990年の後半に、ドイツのボイテハスバッハ、ボイテハスバッハが맞습니다. え곧 이따가こ얘기를 할 거예요. 예. ねえねえ、ボイテバスハッハという合意というものが紹介されて、で、現在で考えるとこれはいわゆる政治教育に近いものなんですが、これが韓国の市民社会の中で、市民団体の中で非常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네, 그 이후로 어쨌든 그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고요. うん。 그래서 1997년, 뭐 2004년, 지금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うん。これによってですね、1997年、あるいは2000年、2004年という形で、民主市民教育を制度化しよう、いわゆる法制化しようという動きというのが非常に活発に行われます。네. 그, 잠시만요. 네. 여러 가지 경과는 여기 이 안에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では、그この民主市民教育というのを通して、私たちが一体何を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考えてみます。2017년 정도에 전국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결성이 되었었고요. 2017年に民主市民教育のネットワークができます。어, 활동가들이 모여서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사회에 어떤 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この時は民主主義市民教育に関わっている活動家が集まって、韓国社会ではどのようなものとして行うのかという討論が行われました。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거버넌스, 일본에서 거버넌스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거버넌스의 확장, 다시 말해서, うん。어, 그 관원 중심의 그 국정 운영이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 이런 것을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버넌스가 좀 더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에서 나오는 의제였었습니다. まずですね、ガバナンス、韓国語でよく使います。これは、教授といって、いわゆる民間と公、行政ですね、が協力して、行う様々な活動。これを、もっと、拡大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答えが、5番目で34.7%になっています。네, 그리고 흔히 많은 부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나이와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떠나서 어, 함께 토론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또 많이 나왔었습니다. また、その次4番、3番目はですね、指示とか命令ではなく、討論を通した、討論による決定ですね。これを拡大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答えがありました。그리고 우리 사회가 스스로 그 마을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학교를 예를 들자면 그 운영하거나 가정을 운영하거나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런 자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またですね、社会の様々な構成要素ですね、家であったり、学校であったり、地域社会であったり、そこの、自ら治める自治能力を強め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答えもありました。네. 일상의 민주주의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교 안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 결국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また、民主市民教育が拡大していくためには、学校の中での実践、学校の中で拡大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答えも、が2番目でした。 네,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결국은 생활 속 민주주의의 실현이죠. うん。사람이 사는 그 모든 공간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이 가야 될 길이라고 봤습니다. ね。で、一番多かったのがですね、生活の中で、この民主主義というものを実現していくという、そこが一番大きい答えになっていました。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ね、こういった答えが아, 出ますね。はい。네. 이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1976년에 그 독일 사회가 그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어 있었죠. うん。1976年ドイツを見ると、まだこの時は統一されていませんね。西ドイツ、東ドイツ、東西に分かれていました。좌우의 여러 가지 갈등, 이념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었습니다. また、ドイツの中では、左右ですね、の葛藤、対立が非常に深刻な状態でした。좌우의 대립이 심하면 심할수록 합리적인 의견 혹은 다양한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고 사회가 더 이상 성장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で、このような中で結局、対立が進化す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この社会の発展自体というのが非常に、制限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물론 좌가 됐든 우가 됐던,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토론되어져 있을 땐 건강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서로 간의 대화가 없었을 때, 반드시 그 사회는, 분리되고, 결국은, 싸움만 있게 될 것 같습니다. 結局このような、右と左の対立というのがですね、お互いに討論ができればそれはいわば健全な対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が、全くその間で討論ができない場合、非常にそれは大きな問題となってしまいます。그래서 한국에서도 독일의 보이테스바흐 합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최소한 학교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세 가지의 원칙 정도는 지키자라고 하는 합의가 바로 보이테스바흐 합의였죠. これは韓国でも社会でも同じような問題があるわけですが、このドイツではですね、少なくとも学校の中だけは、これを守ろうと原則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このボイテスパッハ合意というものが作られます。그 세 가지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일단 주입 금지, 그러니까 특정의 이념을 교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을 지양하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원칙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まず一番目の原則というのが注入の禁止ですね。いわゆる特定のイデオロギーを教師が、学生に対して、生徒に対して注入していくと、一方的通行で教えるということをやめようということです。 네. 또 하나는 이제 논쟁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나 주의 주장이 아닌 그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토론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사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을 때 어느 한쪽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같이 두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한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うん。また、対立する意見があった場合はですね、その一つだけでは
を知る、あるいは聞くのではなくて、その反対の意見もですね、お互いに聞いて、その中で考えていくと、選択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いうことを、指摘しています。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습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허공에 뜬 이야기 혹은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가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で、最後にですね、学習者の理解関係を中心にするという原則も立てました。すなわち、生徒、学生たちがですね、自分たちの問題であるということをですね、そしてそれを討論ができる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いうことを合意しました。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민주시민 교육이란 우리가 일상의 불편함, 부당함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참고 견뎌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실제로 문제 의식을 갖는 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ですので、民主、市民教育というのは、日常の中での不合理、あるいは平等ではないこと、不便なことということに対して問題意識を持つというところから始まります。네. 어, 예컨대 어, 학생 입장에서 보면 등하굣길이 안전하지 않고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견디지 말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왜 이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토론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ですので、例えば何か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もですね、それを無視したりとかいうんではなくて、なぜそれが起きるのかという、なぜそれがあるのかという討論を、する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いうことです。 그런 과정들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재정으로 풀어야 되면 재정으로 풀어야 될 것이고,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저희가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うん。で、またその問題、課題をですね、実際にどのように解決をするのか、いわゆるシステムとか制度を変えればいいのか、あるいはお金があればいいのか、そういうこともついてもですね、討論を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이 모든 과정이 정치 과정이죠. 정치는 어, 총리나 혹은 그 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자체가 정치 과정이고 민주시민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ですので、これらの過程というのは政治の過程だというふうに、と言えるわけですね。政治というのは、議員とか、あるいは一部の、政治家が行うのではなくて、一般の国民がですね、市民が行うと、その中で、ということですね。이제 저희가 그 시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어, 우리 흐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では、市民参加ですね。政策を決めるときに市民参加をする3つの流れ、3つの柱があります。 참여 예산제라고 있습니다. 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뭐, 의회에서 정하는, 이런 예산안, 이런 것들로만 예산이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정한 예산은 시민들이 합의해 오면 무조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불편한 문제 혹은 다양한 어떤 그 해결 과정들이 필요한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과정들을 참여 예산제라고 합니다. まず、第一にこれ挙げられるのが、参加予算制度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で、これはですね、
その利害関係者が直接ですね、予算の、構成に加わるということですね。地域であったり、あるいは何かのそのグループであったり、そこに当てはまる、使われる予算というのは、当事者がこう、決め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制度になっています。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행정체계에서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17개 시도라는 광역이 있고요. 그 밑에 227개에 달하는 시, 군, 구가 있습니다. 이거 뭐 설명하면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그 에, 안에, 네, 예, 네, 계속하세요. 예. 네. 그 안에 우리는 이제 읍면동이라고 해서 아주 기초 단위의 마을 기반이 있죠. 그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구성되었습니다. うん。またですね、住民自治会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これはですね、韓国に約230ほどの基礎団体、基礎自治体ですね、市あるいは郡になってるんですが、その中にある、また地域ですね、どごとに、この住民自治会というのが作られています。네. 그래서 그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의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지게 됐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확장되고 있다.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またこのようなですね、住民自治会というのが、住民のその地域の問題をですね、解決するということで非常に、今数が増えています。で、これは民主市民教育の、実践の一つだ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공론화 과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最後にですね、討論家、公への議論、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대한민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위험한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죠. 韓国も同じようにですね、原子力発電所に関して、必要なのか、あるいは廃止かということで非常に大きな、議論があります。그런 문제를 대통령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조건 확장해야 된다,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これはですね、例えば大統領であっても、えーその大統領だけの判断で廃止だ、あるいは続けるというふうには決めることができない問題です。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다양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들을 전면화시키는 이 과정을 공론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ですので、こういうのをですね、お互いに、討論して決めるというのが、討論化過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어, 또 하나는 이제 입시 문제. 일본도 심각하지만 한국도 입시 문제가 상당히 그 경쟁 교육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까도 누가 그냥 A냐 B냐라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 그런 과정을 거친 바는 있었습니다. また、日本と同じように韓国も入試というのが非常に大きな問題になってますね。これをどのようにするのかということもですね、討論家委員会ということで、入試政策ですね。それも話されたことがあります。결국은 그 국가의 모든 문제는 시민들이 직접 토론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의 입장입니다. ですので、このように国家の様々なテーマですね、これを、やはりこういった形で討論を通して解決していくというのが、民主市民教育というものの考え方です。
네. 그래서 한국은 그 협치, 거버넌스라고 하죠. 거버넌스를 지금 그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중지되었었지만 그동안 그 협치가 상당히 많은 부분 속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었습니다. で、韓国ではこの最初に言ったガバナンスですね、というものが非常に、今まで長い歴史を持ってですね、広い範囲で行われてきました。もちろん、つい最近、ユン・ソギョル政権の中ではこれが、一時停止されてしまいましたが、그러니까 1.0 시대는 협치의 1.0 시대는 2010년 이전 시기인데요. 그냥 전문가들 정도가 와서 자문 정도 해주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まず2010年以前というのはですね、専門家が来て、その住民のいろいろな話に、アドバイスをするというレベルでした。네. 2010년대 이후에는 서울시 교육청 거버넌스 조례 등 이렇게 그 거버넌스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일반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시정이나 교육청이나 국정이나 이런 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는 과정을 2.0 시대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2010年以降ですね、2.0バージョン2.0ですが、この時は制度化、様々な地域で、まず2010年にソウル市の教育庁、教育委員会で、ガバナンス条例というのができます。で、これをきっかけにですね、他の地域でもできて、だんだんこの、民間と行政の協力というのが制度として保障されていくという時代になります。 네, 3.0 시대는 지금 현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 뭐, 마을 공동체 혹은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공론장과, 이 시정에 참여해서, 어, 자유롭게 시민들의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의 협치의 과정이라고 볼 수 うん、 있습니다. 現在はですね、3.0時代ということで、2021年以降ですね、ここでは、いわゆる、地域の、地区単位でですね、様々な、民間と行政の協力、例えば社会的経済であったり、村の共同体であったり、教育共同体であったり、こういったものがかなり活発に行われているというのが現状です。네, 그래서 뭐 이건 사례니까요. 그래서 마을의 변화, 교육의 변화를 시민들이 참여해서 많이 하는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そのして地域でもですね、大きな変化が今あ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과정, 그리고 평화통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합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요. 우리 신고리, 그러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기타 환경, 교육, 갈등 문제 등 다양한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今ですね、この討論会、というのがですね、どのようなものが行われているのかというと、まず、民主市民教育の、合意過程というのもありますし、平和統一の社会的な合意、これをどのように作っていくのか、あるいは、新古里のように原子力発電所に対する合意過程ですね。それ以外にも、環境、教育、様々な、対立葛藤の問題、これを解決するための集団的な、そういった話し合いですね。こういうものが行われます。口論に関してはですね、
最後またちょっと別にちょっと説明してもらいましょう. 공론장에 대해서는 마지막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마 일본 분들은 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 저희가 오사카 간사이 지역의 그 공론장 원탁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うん。僕はですね、ちょっとこの公論場、いわゆる円卓会議と訳してもいいんですが、ちょっと説明してくださいと今頼みました。今からですね、3年、4年ぐらい前に、大阪でこのような、いわゆる、ラウンドテーブルですね、というのが行われました。예,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자이니치라고 うん、하나요? うん、ねんね。그, 원래 일본에 살던 한인과, うん。아니면 사업이라든지入 아니면 管、학교 때문에 え、유학을 え、 온 분들, 이런 분들 등 다양한 이제 그 동포, うん。분들이 모여서 うん。 공론장을 연 바가 있었습니다. ですね、その時は大阪で行った時は、いわゆる、在日の2世、3世ですね。日本で生まれた在日、それといわゆるニューカマーと言われる、韓国で生まれて、ある程度の年を取ってから日本に行った人、そのたちに呼ばれて、ラウンドテーブルをしたそうです。 당시에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한인들과 새롭게 이주한 한인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で、やはりその時はですね、もともといる在日ですね、2世、3世、4世と、いわゆるニューカマーと呼ばれる在日との間では、様々な問題意識あるいは葛藤がありました。일단 언어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갈등 같은 것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어,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이념적인 차이,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 속에서 갈등으로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うん。当時はですね、例えば言葉ですね、在日の中では韓国語を喋れない人もいます。言葉の中での葛藤、あるいは文化ですね、日本文化にずっといる中で育ってしまった在日とニューカマーの間はまた文化の違いがあります。あるいはですね、韓国の政治なり政治体制に対しての認識の違いというのも非常にあるわけですね。こういった対立葛藤というのがあったわけです。일본 사회에서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 うん、 혹은 일본 사회 안에서 한인들과의 갈등, 이런 うん、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うん、사전에 설문을 쭉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うん。で、日本の中でそういった在日ですね、どのような苦労をしたのか、どのような問題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事前に教育を受けました。근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러면 인식하고 있으며,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그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토론해서 대안을 만들었던 과정. 그 과정이 3년 전쯤에 간사이 지역에서 있었던 거죠. で、じゃあそういった問題をですね、どのように解決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約100人ぐらいが集まって、そういったいわゆるラウンドテーブルを行った経験があります。어, 성과는 일단 다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테이블 위에 그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사람들의 생각들이 의 심각성과 공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과정이었습니다. まずですね、同じ場に集まって、それぞれが問題だと考えていること、それをテーブルの上に提示して、そしてお互いに認識をするということだけでも大きな成果だった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결론적으로 보면 정기적으로 만남의 과정을 더 많이 갖고, 그리고 서로 단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결론을 지었고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상당 부분 한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부분 속에서 해소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던 공론장이었습니다. うん。で、その時のラウンドテーブルではですね、まず、定期的に集まりを持つということが、確認され、で、またその中で様々な問題点をお互いにこう提示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ね。で、その後どのようになったの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正式な調査、確認というのは行っていませんが、非常に、いい関係ですかね。その問題というのが、こう、どんどん解決していくという関係になっているそうです。네, 감사합니다. ね、ですね。はい。ということで、以上ですが、なかなかですね、すいません。僕も、このテーマは非常に初めてなので、非常にね、どこから話せばいいかな、どこから聞けばいいのかなというところが大変ですね。うん。まず僕がちょっと質問をして、あと2、30分ありますので、質疑応答をします. 먼저 제가 좀 하나만 물어보고요. 또 나머지, 에, 나머지 좀 다른 분도, 물어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한국에서 민주주의라고 말할 때, 뭐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민주주의요? 민주주의. 韓国で民主主義といった場合に、ポイントは何になるんでしょうか？ 한국에서 원래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 음.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 民主主義といった場合、人間の尊重ですね。あと多様性を認めるということですね。네. 음. 결국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어, 시민의 참여를 통한, 그, 음. 변화를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で、革新のキーワードとしては、市民の参加によって物事が変化をするということが、革新ポイント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多分어, 日本で民主主義というと、選挙の投票とか、そういう答えが返ってくる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が、이거는 내 상상인데요. 일본에서 민주주의라고 말하면 선거, 투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제도 안에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한 뭐 작동 원리겠죠. 뭐 이렇게 투표하고 선거하고. 근데 그런 과정 이후에 사실 그 그러니까 당선자들이 했던 과정들을 보면 어, 시민들의 생각과 본인이 공약과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시민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오너, 나의 대장, 혹은 이제 이런 정파를 대변하는 음, 그 정치 집단의 헤게모니, 음, 여기를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음, 시민의 생각, 시민의 어떤 삶,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네 멋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재도 만들어지고, 저항도 생기는 것이죠. 음,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선거 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것이 음. 참여를 통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うん。같습니다. ですね、結局、もちろん選挙というのは一つの制度ですね、民主主義を実現するために。ただ、結局投票した後ですね、選ばれた、選出された議員が、じゃあ、その、地域の住民なりですね、有権者を見てですね、行動するのかというと、そうではなくて、結局自分が所属している政党の、リーダー、あるいはそういったグループを見て、
そこを、だんだん追いかけていくっていうかな、その力学だけで動い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ね。やはり、民主主義とはそうではなくて、非常に日常のところで、なんていうかな、行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ポイント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すみません。ちょっと抽象的な話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が、もうちょっとですね、具体的な話でも構いませんので、ぜひ質問、疑問に思っていることがあれば、皆さんおっしゃって聞いてみてください。どうでしょうか。なぜあれだけ多くの人が集まるのかでもいいですし。うん。じゃあちょっとね。ごめんなさい。質問ってどうやってやったらいい？はい、どうぞ。喋って大丈夫ですか？あ、どうぞ、ごめんなさい。青木と申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ずっと原発のことを取材しているので、さっきちょっと原発の話が、若干出ていはい。たので、具体的にその原発の話がどのような形で話し合われていたのかというところについて口お論家ですね。伺いしてもいいでしょうか。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ですね。신거리원전의공론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그 내용 아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신고리 원전이라는 것이 사용 기한을 음, 한 번 넘어서 한 번 연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음, 음, 근데 이것을 또 한 번 더 연장을 할 것이냐, 음.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 이런 논쟁이었었습니다. まずですね、新コレの原発というのはもうすでに1回ですね、使用限度を超えて延長していた原発なんですよね。で、それをもう1回延長するか、いや、それはダメだという対立があって、それをいわゆる公論化という、そういうラウンドテーブルで、決めたわけですが、그때는 규모가 되게 컸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0명 정도가 네. 그 한 4박 5일 정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規模がですね、とても多くて、300人ぐらいが一堂に集まって、それもですね、最終決定の時はね、3泊4日、そのぐらい泊まり込みだったんですよ。한 번만 모이는 거 아니었죠. 몇 번, 나눠서 그러니까 모였던 거 들었는데요. 한 5일 정도라고 기억하는데 5일 정도를 응. 어, 하여튼 눈만 뜨면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두세 번에 나눠서 모였던 거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 제, 좀 그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하여튼 한 며칠 네네네. 동안 하여튼 300명 정도 모였었고 네, 결론은 네. 어, 한 번만 더 연장하되 음,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 음, 첫 번째, 두 음, 번째는 음, 원전을 새롭게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음.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で、その時の結論がですね、結局、もう一回だけは延長しようと。それは認めると。ただ、それの次はもうダメだと。あと、新しい原発は作るのはやめようというのが一応最終的な結論になったそうです。で、これに関してはですね、ちょっと僕も昔の資料を見ればわかるので、また探して見つけてきます。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え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할 え、때, ええ、이것에 대한 어떤 찬반 토론이나,うん。공론화 과정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행정을 함께하는 토론하는 뭐, 건가요? 어찌됐든 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 어떤 그 절차, 逆に이런今 것들 ですね、この大臣さんの方からの質問なんですが、福島の、処理水じゃなくて汚染水ですね。汚染水を、海洋投棄に関して、民間のが参加した討論というのは行われたんでしょうかという質問です。これはあったんでしょう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決定前には公聴会やってくれという声が福島の方々から多く寄せられ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うん開かれませんでした。逆に個別に小さい集まりで、そこで、政府の方が説明するというのをちょこちょこやっていました。例えば私の出身大学の同窓会の勉強会にまで、政府の人が来て説明するという、彼らは何百回も説明会やった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小規模なものも含めてやったということで、だけど、市民団体の人たちが求めていたのは公聴会、公の場で、公開でいろんな方の話を聞いてほしいということを求めていたんですが、それは叶えられませんでした。 일본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경우에는 그 뭐죠? 민간 참여하는 공청회라는 일본에서 말하는 는 없었어요. 일반적인 설명회, 작은 규모의 설명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 그러니까 일반 동행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이게 문제 없으니까 따라라 뭐 이런 방식. 아니면 그 의견 들어도, 그러니까 스즈메카이의雰囲気 というのは反対の意見を言っても、はい、わかりましたと言って、それで終わり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それはどこが主催するかというところに大きくよりまして、うん。反対の団体が主催するうん。際は、当然、うん。反対ですという意見が多く出ました。うん。その反対の団体が、その汚染水というのをタイトルにつけたら、う政府ん。側が汚染水というのをタイトルから削れとか言っ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でもそこそこは、反対の声が多く上がる会になりました。一方で私、複数参加してますけれども、うん。その同窓会で行われたものについては、うん。私も質問したんですけれども、うん。つまり水にはプルトニウムなど入ってるんですけど、これはどうなってるんですかと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ら、それは事務方に聞いてくれと遮られて、全く答えてもらえませんでした。그러니까 하나는 질문해도 대답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오염수 안에 방사능 물질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봐도, 그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라고 그 회답은 회피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콘 선생님 말하는 그 시민교육 아니면 가버넌스라는 개념하고 완전히 동떨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설명회였죠.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 정도의 사안이면 음. 물론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이제 반대를 음. 위한 전국적인 집회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은, 음. 일단 그 정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끝내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多分韓国ではそのように一般的な説明会だけでお茶を濁すというか、その場をしのごうということをしたら、大問題になるだということですね。おっしゃる通りだと思います。うん。日本人おとなしいですよね。どうしてこんなに日本人おとなしいんでしょうね。っていうことも聞きたいところですよね。일본 사람은 아주 自分で答えられたりするし。 얌전나고 말이 없고 本当にね、そういうところが大変です。ねえ、本当に。 그리고 네, あともう一つ僕じゃちょっと今聞きたいのがですね、今回の、ユン・ソギョルの談話の中で、極右が登場しましたよね。非常に差別的な主義者です。で、彼らとの討論とか対話というのは、果たしてできるのかなというところですね。例えば日本でも、いわゆる差別主義者とかね、極右がいるわけであって、どうすればいいのかなというのが、저聞いてみますね. 이번에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극우 세력 나왔잖아요. 유튜브에도 그렇고, 네.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학생들의 모임이 자유대학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그런 세력하고 대화라는 게 가능해요? 그 대화라는 것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대화가 되는 건데 대화를 할까요? 저는 그 이념적으로 보면 그거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건 폭력 집단이고 무슨 집단이요? 어, 폭력 아, 번역 집단에? 예, 혹은 테러 네, 테러리즘네. 집단이죠. 음, 헌법을 유린한 거잖아요. 헌법을 음, 무너뜨리려고 했던 계엄이었고, 음,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은, 또 그런 세력은 사실은 우리가 경계하고, 어,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을 다른 의견으로서 존중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참, 그렇죠. 히틀러를 예를 들자면 존경하고 그래서 히틀러의 예를 들자면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악마와 같은 일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단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대화와 토론과 합의를 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うん。ですね、まず、韓国皆さんもご存知と思いますが、一部の暴力集団ですね、極右という、裁判所襲撃しましたし、実際中国人がたくさん、朝鮮族ですね、がたくさん住んでいるところで、差別的な言動を今やってるんですよね。で、僕はそういった極右という対話ができるのかと聞いたんですが、コンさんは、彼らが極右と言えるんだろうかと、彼らはテロリストではないかと、暴力集団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ね。で、結局彼らがやろうとしていることは、いわゆる憲法、あるいは法秩序というのを破壊しようということですよね。これをしているわけであって、異なる意見として、尊重すべきか認め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ちょっと疑問だと、かつてドイツのナチス・ヒトラーですね、の思想というのは、もう、対話、討論の相手にはならないわけであって、ということです。この辺はどうでしょうかね。うん。あのーかなりね、日本もそういう差別主義者集団というのが多いので、そこは大変な問題です. 일본에도 요즘 그런 집단이 많아요. 예, 존치화, 존담화되어 있고, 그 지방의원, 국회의원도 있다. すみません。参政党というのはやっぱりあれ、右翼っていうか差別主義者ですよね。どうでしょうか。どなたか石田さんでもいいですし、来島さんでもいいです。どなたでもいいですので、ちょっとその辺説明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維新もあるよな。うん、ちょっとね、石田さん、難しいな。うん、あの、参政党はほら、若いお母さん方のその子供の健康ですね、そうそうそう。ワクチンの否定とか、うそういうのでん、若いお母さん方が取り込まれてるんで、末うん、端ではね、うん、まあ、考え方としては、上の方の方々は、そういう差別主義者だと思うんだけども、うん。その真面目なお母さん方が取り込まれてるっていうのが、非常に心配な状態です。で、ワクチンのあれも間違えると優勢思想ですよね。そう、なんかうん、そういうのでも自分の子供の健康を考えてね、夢中になって、議会にもよく要請に来る方々もおります。うん、まあ、丁寧にお断りするんですけどね。うん。일본에서, 예, 일본 파르으로 산세도 참정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참정당. 나중에 적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예, 거기서는 또, 코로나 백신이나 그런 거 반대하거든요?
그 뭘 반대한다고요? 왁시니까 백신, 아, 백신. 백신 반대하고. 음, 네, 젊은 엄마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에, 그 정당幹部는 중심 멤버는 그 일본 우월주의자, 그 민족 차별적인 사고가 있고, 음, 그리고 백신 반대도 잘못되면 그 독일의 나치스의 유생 사상이라고 그래. 유생 사상. 그 장애자는 말살해야 된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음, 거기에 연결되는 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한국도 좀 잘못되면 그런 세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걱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이 음, 혐오주의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장애인이 됐든 아니면 이제 우리 음, 민족이 아니면 음, 안 되고 여성에 대한 혐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혐오를 조장하고 결국은 이제 나치식 이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은 지금 전 세계의 기조 안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당도 사실은 이제 그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파도 대연정을 하는 한에 있어도 그런 극우 세력과는 손잡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아직 있는 거고요. 음,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토론과 대화와 음, 합의의 과정 이런 것들을 음,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음, 확산해낼 수 있는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일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혐오의 정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僕は今ですね、そういったいわゆる、民族差別主義者であったり、優生思想であったり、そういった勢力というのが、韓国でも今後登場していくん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聞いたんですよね。今回のユン・ソギョルの12.3クーデターの中でも、ちょっとそういうのが見えたので、で、それに関しては、やはり例えばドイツの例をとっても、そういう露骨な、いわゆる全体主義者、あるいは民族差別主義者、障害者、あるいは女性に対する嫌悪をする差別主義者とは、政権は組まないというのが、ドイツの一応、なんていうか、一緒に手は結ばないと、政権を取るために、というのがまず前提にあるそうなんですね。で、韓国の中でもやっぱりですね、そういった勢力とは、対話ということはなくて、今、コンさんたちがやっている、そういう市民に対する教育ですね、対話、そして討論を通して、合意を形成していくというプロセス、これをどれだけやれるかによってですね、そういった、なんていうのかな、極右なり差別主義者というのを、まあ、孤立させていくっていうのかな。そういうところだろう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ただ、日本の場合はちょっとね、外で見てるせいなのか、ちょっと不安ですね。質問ですけども、はい。まあ、今そういう話してるんだけども、うん。ほら、教育官は高先生ですよね。うん。すみません。もう一回お願いし切れちゃった。日本も昔は教育官がうん。公選選挙そうです。でしょ。はい、そうです。だから、それが民主的でいいわけよね。日本も昔そうだったから。うん、はい、はい。でも、結局、あの、首長と教育官が分かれているのは、その教育に対する政治の不介入があるわけですよね。うん、でも日本は逆に任命制になったわけですよ、うん、首長と。任命で、結局だから韓国の場合も今のような心配があれば、うん、
その、高先生が日本の真似をしてなくそうとする動きもあ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という。 예. 그, 교육감에 대한 좀 질문인데요. 일본에도 옛날에는 송고로 뽑았어요. 근데 지금 다 그 지방자치제의 시장, 아니 지사가 임명하거든요. 교육감, 교육위원회. 근데 한국에도 앞으로 그렇게 되는 가능성 없나요? 예, 교육감에 음.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게 그 지방자치라고 표현하지만 교육자치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음, 교육자치는 정치에 무관하기 때문에, 정치인이, 임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어,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사람들이, 나와 얼마나 같고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찍기가 쉬운데, 선출하기가 음, 쉬운데, 교육감은 사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하니까 투표율이 많이 떨어져요. 음, 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음,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현재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 이후에 정치가 신뢰를 얻게 되면 음. 그때는 정당이 책임지고 교육도 책임지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うん。今ですね、地方自治という言葉と同時にですね、教育自治という言葉がまだ生きています。で、こういった考え方によって、教育官校でこう言います。日本でいう教育委員長ですね。17の大きな自治体では選挙で選ぶんですが、政治から独立するということで、いわゆる政党の党員は、その選挙に出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すので、いざ投票するときに、どの候補がどういう人なのかというのがなかなか分かりにくいんですよ。革新系なのか保守系なのか。なので、そこがあって、実は投票率も非常に低くなっちゃいます。教育官だけの選挙をやると。この前、プサンでやっても30%ぐらいだったかな。なので、ただ、現在ではまだやっぱり政治からの独立ということを謳っているので、今の制度なんですが、政治がですね、いわゆる政党がもっと国民から信頼されたら、政党が教育に対しても責任を持つという、そういう時代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まあ、今、その選挙でやられてるから、その日本だと給食費も修学旅行費も全部保護者負担ですけども、韓国の場合はほとんど保護者負担がないわけですよね。そうですね。やっぱりそれは教育官の選挙があって、選挙でいろいろ訴えるわけだから、そういう点で実現がしやすい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ってるんだよね。 한국 경우에 좀 교육 이야기가 되는데,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학교 급식에 요즘 좀 저도 관심이 많고, 이시대 사람도 관심이 많은데, 무상 급식이잖아요, 한국 경우에. 근데 무상화, 교육 내용 보면 무상화 되는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네? 일본, 무상화 되는 제도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 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서 네, 예를 들어서 교복이 무상화되어 있다고 들었고, 교복,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수행료행 정도가 자기 돈으로 가고, 나머지는 학교 급식도 그렇고, 그런 거는 교육 자체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결국에는 한국은 2010년에 무상급식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선거에 많이 반영이 돼서 음, 2010년, 11년 요때부터 무상급식이 음, 이 지방자치별로 서서히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쵸.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냥 전면화됐습니다. 모든 것이 일단 무상급식으로 현재는 거의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 그게 그러니까 국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하고 교육청이 예산을 내서 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음, 또 하나는 교복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무상은 아니고요. 음,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별로 그것도 역시 교복 예산을 예를 들면 50만 원에 50만 원, 60만 원에 60만 원 이렇게 지원하면 거기 가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좀 무상화되는 과정을 지금 전면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은 가장 원동력은 뭔가요? 그럼, 결국은 그게 그 지방 소멸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수도권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지방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유출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무상급식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친환경 또 무상급식 이렇게 가는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투표로서 심판하고, 음, 요구하는 과정, 서명받고 조례를 음, 만들고 하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논란이 없지만 10년 전만 해도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이런 그 공론화 과정 속에서 아주 강한 요구 이런 것들이 어, 네, 투표로서 반영되고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やはり一番大きいのはですね、無償給食、あるいは制服も無償の場合が多いんですよ。こういうのはやはり市民の力ですよね。というのが一番大きいと思います。もちろん地方の学校の場合、田舎の学校の場合はですね、人口流出を防ぐために、そういうふうに無償化するという、そういう側面も実はあるんですよ。うん。ただ、まあ、基本的に都会などを見ると、やはり2010年からですね、学校給食の無償化というのが非常に大きな社会的な運動として広がっていったので、それによる成果だ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で、そこはやはり、こういった民主市民教育っていうかな、との、やっぱり、コインの裏表という感じだと僕は思います。あと、역시、いや、はい。あと、民主市民教育チームが各その自治体にあるんだけれども、うん。その教育官が選挙で選ばれた方が、その保守的な方だと力の入れ方もやっぱり変わったりするんでしょうかね。아, 그 시민교육이 조례 생겨도 예를 들어서 교육감 보수적인 사람이 되면 별로 안 하기로 소극적으로 되나요? 역시. 예, 그 많은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들이 음,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음, 교육감이 좀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전임 교육감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없었던 것처럼 취급해버리고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런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렸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 잘 뽑아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やっぱりそれはありますね。でとりわけ教育行政だけではなくて、一般の行政の中、あるいは国の中もですね、政権が変わることによって、それまで作られてきたり、維持されてきた制度なり、政策がめちゃくちゃにされたと。とりわけユン・ソギョルが本当にいい例ですね。めちゃくちゃになっています。うん、ということです。まあでも、公正性は大事にした方がいい。選挙で選ばれるのがうん。やっぱりいいです。 네, 역시 그 교육감 선거로 뽑는 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ね。はい、ということで。はい、ということで、ドタバタやりましたが、すみません。今日はこのぐらいにしたいと思います。
예,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좀 그 추가로 한다면, 아, そうだ、そうだ。そうです。지금 아오키 미키상 그 책이, 에, 원정에 대한 책이 한국어판 나왔거든요. 예, 꼭, 예, 아마, 감사합니다. 네, 원전에 관련된 책, 예, 음, 예, 축하드립니다. 좀 많이, 예, 받아주세요. ね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はい。ということで、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ですね、なかなかこの辺の民主、教育というのは難しいかなと思いますが、あとね、人権教育というのもね、またあるんだよね。あるいは多文化教育とか、いろいろちょっと日本でなかなか見てない、カバーできないことを韓国がやってるので、そういうのも今度、フォローしたいと思います. 역시 교육에 관련돼서는 한국에 많이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권 교육도 그렇고,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 문간의 이해도 역시 여러 실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여기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ね、ということで今日はこれで終わり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ね、네, 네, 감사합니다. 네. 失礼します。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たくさんじゃあまた連絡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